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SNS에서 뭐 이런저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시 기획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뭐 그런 얘기도 좋고 저런 얘기도 좋은데 한 가지 꼭 당부를 하고 싶다고 할까? 그런 내용은 뭐냐? 반드시 데스크를 거쳐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 언론과 홍보 이런 쪽을 총괄하는 그 총책임자의 그 손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어난 그 홍보팀 또는 대외 협력팀 뭐 이 그런 기능을 하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인수위원회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도 있고 아마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산재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발 부탁컨대 그런 뉴스들이 어떤 원탑 이제 총괄적으로 그걸 보고 그런 뉴스가 나가는 시점, 그 뉴스가 밖으로 나가는 방법, 그 뉴스의 콘텐츠, 시기, 방법, 콘텐츠, 어떤 사진이 나가느냐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 데스크를 거쳐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해이된 모습으로 또는 풀어진 모습으로 또 어떤 리스크를 떠안는 모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이분이 화가입니다. 올해 74살. 이름이 최아영.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나왔습니다. 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여러 언론들에서 떠들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그림을 팔았답니다. 화가가 전시회 하는 건 그림 팔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제 일부 언론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뭐가 야료가 있는 것처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짬짬이 거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가고 있는 걸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의 부인 화가 최아영 씨가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서 장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이것도 역시 정말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최아영 이 총리 후보자 부인은 아마 서로 속을 털어놓고 개인적인 신뢰와 친분을 쌓으면 그 기자를 설득할 수 있고 그 기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그대로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명수라는 사람한테 당한 것. 7시간이나 통화를 했다면서요. 얼마나 신뢰 관계가 깊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7시간이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이 최아영 화가도 나이가 74시면 뭐 인생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아는 그런 연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기자 뭐 한 자기 자식뻘 되는 기자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가 자기 사람이 돼서 이제 자기 그 구미에 맞는 기사가 나가고 정확하게 뭐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커다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개인적 친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팩트.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덕담을 나누기 위해서 밥 먹는 자리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기자들이 그러면 못돼 먹어서 그렇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럼 기자가 어떤 그 중요한 나중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말은 다 기사로 나갈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은 의혹투성이군요.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러면서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온화한 얼굴하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메모도 하는 척하고 맞지요. 맞장구도 쳐주고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중에서 팩트만 추려내는 겁니다. 그 추려진 팩트를 해석하는 건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호적으로 해석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99%는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기자들의 잡이에요. 잡. 기자라는 직업이 그 일을 하라고 봉급 주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아영 씨가 이제 그림을 6점을 팔았다, 4점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3,900만 원이라는 보도도 있고 1억 원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 그림을 사간 사람이 효성그룹의 조성래 전 명예회장의 부인이 이제 그 그림을 사갔다는데 1,600만 원을 주고 사갔다. 그림 이름이 파도들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영주택에서도 그림을 사갔다. 거기는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그쪽 임원으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림을 2-3점 사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혹 제기의 뉴스가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사가는 곳, 화가가 당연히 그림을 팔아야죠. 화가라는 지금 그림을 기증하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느 날 그림을 전부 다 쳐다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군, 이건 다 불살라 버려야 되겠어, 이래 하려고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팔려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내고, 그 전시회를 열던 갤러리에 수수료 내고, 그래서 그림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왜 의혹 제기가 되죠? 재벌가에 있는 분들이 그 그림을 사갔고, 이 화가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뭔가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100% 추측일 뿐입니다. 100%. 심지어 기사를 보니까 효성그룹 명예회장 이 조성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고, 한미 FTA에 대해서 이게 기업들한테는 꼭 유리하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한미 FTA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한덕수 이미 이제 총리를 지나고 주미대사로 지나고 그냥 한덕수의 부인 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갤러리 이름이 1조 원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효성그룹의 명예회장 부인이 와서 그림을 산 겁니다. 1,600만 원. 제가 알기로요, 1,600만 원이면 절대 비싼 그림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 한덕수 총리 부인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가령 그림 값으로만, 예술성은 제쳐놓고 그림 값으로만 따져서 A급, B급, C급이라고 했을 때 C급입니다. C급입니다. A급은요, 그림 한 점에 100호, 200호, 이 그림 한 점에
몇억 원 가는 화가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분 나이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그 그림이 판매됐을 때는 60대였는데 화가 60대 그러면 중견 화가입니다. 그 그림이 그런데 중견 화가의 그림이 한 점에 1,600만 원이다. 싼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싼 겁니다. 저도 화가들 이 화랑의 그 취재에 가서 그 그림 사는 현장을 이렇게 목격하고 취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초인류급이 아니더라도 그림 한 점에 4천만 원, 5천만 원. 아니 그렇습니다. 1,600만 원이다. 이 그림 가령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그림일 경우에 1,600만 원 받고 팔았다면 거저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그러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림을 사간 그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그분은요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선후배 사이랍니다. 아니 그렇다면이냐 더더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 A급 화가가 아닌 그런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을 경우에 누가 와서 그림을 사주겠습니까? 지인들이 와서 사줄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그룹의 오너들, 대기업의 오너들, 그 사람들이 제일 여유가 있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재테크 수단으로 예술품들 사 모으는 사람도 많고, 아니 삼성이 그렇게 해서 예술품 모은 거 아닙니까? 그 그림 다 이제 기증을 했고요. 그러는 겁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을 1,600만 원 사놨는데 나중에 그 화가가 기가 막히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은 1,600만 원으로 사놓은 그 그림이 160억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연기를 피우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고 그러는데 이래서 자꾸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반대당, 반대 진영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이제 이것보다 더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다만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쓸 때에는 컨펌이 돼야 됩니다.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 부인이 그 기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도 역시 어떤 언론사, 어떤 기자, 어떤 유튜브의 유튜버하고도 접촉을 제발 끊어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데스크가 그걸 컨트롤하는 원톱 총괄 데스크가 그거를 총괄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얘기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 그런 얘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면은 언론들이 봐줄 것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론들은요,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보도를 할 때는 비판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속에 있는 겁니다. 덕담하려고 기사를 쓴다? 신문 기사가요? 덕담하려고?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관한 그 가족들에 관한 기사가 나가는데 덕담을 해준다? 이 사람은요, 총리 후보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선행을 하고 매년 기부를 얼마를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기사를 쓰려고 내보낸다고요? 제발 필요 이상으로 일이 의혹처럼 마치 논란거리처럼 그렇게 확대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쪽 편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